아무 준비 없이 10월을 맞이하면 병원비가 갑자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전면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입법 예고라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금까지의 정액제 방식이 아닌 진료비에 따라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정률제 도입인데요. 지금까지는 1,000원, 2,000원 내던 병원비가 수천 원에서 많게는 만원 단위로 오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10월부터는 이 변화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영향, 그리고 우리가 지금 꼭 해야 할 일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 예고의 실제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정액제로 운영되던 본인 부담 방식을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바꿔가겠다는 겁니다. 이를 정률제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의 경우에도 2%를 본인 부담하게 되며 단 건당 최대 2만원까지만 내도록 상한선을 뒀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의원은 1,000원, 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만 내면 됐던 구조였기 때문에 이번 개편은 수급자분들에게 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 기존엔 2,000원만 내던 것을 이제는 8,000원을 내야 하는 셈이죠. 진료비가 높을수록 상급병원일수록 본인 부담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초과된 진료분에 대해서는 무려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역시 병원 이용이 잦은 분들에게는 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혹은 복합질환을 가진 장애인 수급자들에겐 더욱 그렇겠죠. 다만 정부는 부담만 늘리는 건 아니라며 몇 가지 보완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외래 본인 부담금은 건당 최대 2만원까지만 내도록 상한을 두고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나 조현병 환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기존에 매달 6,000원씩 지급되던 건강생활 유지비는 12,000원으로 확대되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제도에서 병원 이용 일수에 제한을 두었던 급여 상한일수 제한 제도, 그리고 지정된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도록 제한했던 선택의료기관 제도도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병원 이용에 있어서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넓어지고 이용 편의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의료급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간 본인 부담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었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인식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의료 이용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과도한 이용은 스스로 절차할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한 해 의료급여로 지출된 금액은 11조 원을 넘겼습니다. 복지부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결국 다른 복지 지출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전액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안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잉 진료를 받는 비율은 1%도 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병원비가 부담돼서 필요한 진료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미충족 의료 겸용률이 2배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률제를 도입하면 진료비 부담이 오히려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 많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전문가단체에서 성명서를 내고 거리 집회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정률제 시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이 제도를 건강권 박탈,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공격이라 표현하기도 했고 10배 오른 병원비라며 수급자들이 더는 병원을 못 가게 만드는 구조라 주장합니다. 일본은 정부가 새 내각이 정식 출범하기 전 서둘러 입법 예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입법 예고 단계입니다. 이 말은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이 연기되거나 심지어 아래 처리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복지부도 제출된 의견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특정 계층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서를 보내시거나 법제처의 입법예고 시스템인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검색해 의견을 남기시면 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이유를 분명하게 적고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접수된 모든 의견을 종합해 최종 시행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견이 많고 그 내용이 합리적일수록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비율이 너무 높다, 10월 시행은 너무 빠르다, 어떤 질환자에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면 정부가 제도를 일부 수정하거나 시행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제도 변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변화의 영향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료급여 제도가 수급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목소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질 수도 있는 의료급여 제도의 변화, 특히 정률제 도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몇천 원으로 진료를 받으셨던 분들께는 이번 변화가 무척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입법 예고 기간으로 누구나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반대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지금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주세요.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켜보고 또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